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익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기용 판사님이 쓰신 코로나19 위기 개인 채무자 구제수단, 그동안 이제 계약법적 구제수단, 그 다음에 도산법적 구제수단에서 개인회생, 이번에 이제 마지막 개인 파산 절차입니다. 개인 파산 절차. 파산 신청 이후 파산 선고 전 단계, 신청 자격을 좀 완화하자, 이런 제안을 하십니다. 개인 파산 절차를 신청하려면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데, 안정적인 소득을 얻던 채무자가 코로나19 위기로 소득이 급감한 경우 일반적 계속적 변제불능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개인회생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이 파산 절차의 남용에 해당되지 않는지 문제됩니다. 일반적으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은 지급불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지만, 코로나19 위기는 피해의 심각성과 지속성에서 일시적인 천재지변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또 소득이 최저승계비에 못 미치는 저소득 채무자들의 경우 파산 절차 남용으로 신청을 기각하게 되면 고소득 채무자에 비해 열악한 지위에 있음에도 도산 절차를 통한 갱생을 도모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상회하는 경우라도 주거비, 의료비 등 추가 생계비 지출이 불가피하거나 코로나19 위기 이후 영업 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상황이라면 섣불리 파산 절차 남용으로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이들에게 개인 파산에 앞서 개인회생 절차를 먼저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아까운 시간과 비용을 들여 무의미한 절차를 반복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채무자의 갱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론은 폭넓게 허용하자는 얘기죠. 그 다음에 소송구조의 활성화. 개인 파산 채무자들은 개인회생 채무자들보다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소송구조가 필요하다. 실무상 개인 파산 절차에서 채무자들에게 가장 부담이 큰 절차 비용은 파산관제인 선임을 위한 예납금으로, 예납금 미납이 파산신청 기각 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서울회생법원은 예납금을 원칙적으로 30만원으로 하되 부채총액, 파산자들의 규모, 부인권 대상 행위 존부와 수, 파산 절차의 예상 소요기간, 재산 수집의 난이도, 채권자의 수, 채무자의 직업, 소득, 건강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가감하는데, 예납금 때문에 개인 파산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채무자들보다 오히려 더 큰 절차 비용을 마련해야 하고 돈이 없어 파산을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인다. 소송구조 예규 제22조 2항에 의하면 법원은 파산관제인 선임 비용에 관하여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는데, 코로나19 위기로 고통받는 채무자들이 신속하고 원활한 구제를 위해 이를 널리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 해당하거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등 보호 필요성이 큰 채무자들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예납금 철회 감액 신청이 없더라도 적극적 선제적으로 직권 소송 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신속한 파산 선고. 파산 선고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김기용 판사님은 예규에 따라서 한 달 이내에 파산 신청을, 파산 선고를 한다라고 결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논문에도 나오네요. 파산 선고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채무자는 파산이 선고됨에 따라 추심행위나 강제집행 등 위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채권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채무자 재산이 산일되고 가치가 하락하므로 신속한 한가 절차가 필요하며, 국가 경제적으로도 도산 절차가 장기화되면 채무자의 노동 능력이 사장되어 사회적 생산력이 감소로 이루어지므로 조기에 생산활동에 복귀하게 되는 게 이익이기 때문이다. 예규에 의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파산 선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아직 실무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보정이나 신문이 필요한 때 외에는 가급적 위 기간 내에 파산 선고가 이루어지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산 선고 이후 단계는 어떨까요? 환가 및 포기. 파산 선고 후 관제인은 환가 업무에 착수하게 되는데, 채무자의 생계 유지 및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해서는 적정한 환가 포기가 필수적이다. 파산 선고 시에 일정한 파산 재산을 자유재산으로 변경하는 면제재산 결정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능하지만, 서울회생법원은 신청을 한 채무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환가 포기를 통하여 취지를 실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임대차 보증금 면제재산이 범위 내에서 환가를 포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5천이죠, 서울은. 보험 해약환급금은 채무자가 고령이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 보장성 보험인 경우에 환가를 적극 포기할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환가 금액이 상당하여 환가를 진행하더라도 보험계약을 해지하기보다는 보험계약 유지를 조건으로 일정액을 파산제도로 환수하는 화해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피보험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서 또 많이 깎아주죠. 3. 차량은 연식, 중고차 가액, 압류나 근저당권 설정 여부 등 고려할 때 채무자의 생계 유지 필요성에 비해 환가의 실익이 크지 않다면 포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는 뭐 거의 7년차 이상은 똥차라고 보면 됩니다. 거의 실익이 없어요.
여기 이제 서울시는 보증금 봅시다. 5천, 수도권 과밀억제권 4,300, 그쵸? 지방은 2,700, 2,000까지. 그 다음에 부인권 행사의 대안으로서의 화해계약. 부인권 행사의 대안으로서의 화해계약. 파산관제인이 채무자 재산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다 보면 펀폐 변제 등 부인 대상 행위가 발견되는 건 자주 발생하는데, 부인이 청구나 부인의 소를 제기하게 되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결정이 나더라도 불복 시 재판이 장기화되며 집행을 확실히 담보하기도 어려워 역설적으로 개인 파산 절차의 원활한 진행에 상당한 장애가 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실무상 부인 대상 행위 상대방 또는 채무자 측과 부인 대상 재산가액을 환수하는 화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추가 비용을 요하지 않고 신속한 임의행을 담보할 수 있어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에게도 유리한 면이 있다. 한편 화해계약이 체결된 후 코로나19 위기 등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이행이 어려워진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불이행 사유 및 정도, 채권자들이 이 유무나 내용, 코로나19 위기 특수성 등 고려해 변제기를 유예하거나 화해금을 감면한 내용의 계약 수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도 이제 지난 기일에 끝난 분, 어떤 분, 나서 탄원서 쓰고 머리가 상당히 아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800을 하해했는데 230만 내고 더 이상 나머지 570 못 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머리도 상당히 안 좋아 보이고 해서 오늘 변경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냥 현재까지 낸 돈만 배당을 하고 종결하기로. 그것도 이제 때로는 적극적으로 필요하죠. 물론 사유가 있어야 되겠죠. 3. 면책 불허가 사유 엄격 해석 및 재량 면책의 적극적 활용. 법원은 채무자에게 법에 정해진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해야 한다. 실무는 면책 불허가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는데, 특히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개인 파산 신청을 한 채무자들 가운데 갑작스럽게 심각한 피해를 입고 파산이 된 경우가 있어 면책 불허가 여부를 더욱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면책 불허가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바로 면책 불허가 결정을 하면 채무자는 갱생의 기회가 사라지게 되고, 채권자들은 현실적으로 채권 회수를 못하게 되며 결국 제도의 파산 신청을 통해 절차가 반복되어 사회적 비효율이 초래된다. 이에 실무에서는 면책 불허가 사유의 종류나 정도, 채권자의 이의 유무나 내용 등을 고려하되 가급적 채무자에게 화해계약 등의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를 위해 노력할 기회를 주고 배당 절차를 거쳐 재량 면책하는 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입법적 해결이 필요한 문제들. 파산 성공으로 인한 제도적, 사회적 불이익. 여전히 200개가 넘는 수많은 법률에서 파산 성공을 받은 채무자를 직업상 결격 사유로 규정하는 등 신분상 불이익을 가하고 있고, 일반 사기업에서는 법령상 근거도 없이 파산 채무자를 차별 취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는 파산 채무자를 범죄자처럼 취급하여 불이익을 주려는 전근대적 인식의 잔재물로서 차별적 취급 금지 원칙을 천명한 법 32조 2의 취지를 더 퇴색시킨다. 실제로 파산 절차를 통한 구제가 필요한 채무자들이 차별적 시선과 불이익이 두려워 파산 신청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데, 적시에 파산 성공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채무자 개인은 물론 채권자들이나 사회 전체도 손해가 된다. 입법과 사회 인식의 개선이 시급하다. 면책 신청 취하 절차. 실무상 채무자들이 면책 불허가 또는 면책 기각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면책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파산 및 면책 신청 취하서를 제출하더라도 파산 신청 사건은 취하가 되지 않으므로 파산 성공이란 법률 효과는 그대로 남게 된다. 이 점에서 제소 금지 외에는 원고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소취하는 차원을 달리한다. 문제는 채무자들이 면책 신청이 취하의 법률 효과, 면책 불허가 사유 유무나 재량 면책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섣불리 신청을 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나오죠. 각주에. 심지어 일부 불성실하거나 나쁜 채무자 대리인 사무실에서 채무자로부터 비용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하서를 제출해버린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거 옛날부터 문제가 됐죠. 이는 대리인 선관주임에 명백히 위반된 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물론 형사 책임도 문제될 수 있다. 업무 방해, 그쵸? 이런 거는 좀 몇 명 좀 들어가야 되는데, 그쵸? 채무자는 기일 지정 신청을 통해 면책 신청 취하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겠으나, 이것도 이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거죠. 그죠? 소취하, 무효선언. 면책 신청 취하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겠으나,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신청 취하의 무효 취소를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소송 행위에서 이게 대법원 판결이 있죠.
이미 제출된 취하 효과를 번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진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신문 절차를 거쳐 법원의 허가 아래 면책 신청 취하가 이루어지도록 입법적 개선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입법을 바꿔야죠, 이건. 시민단체에서. 그 다음에 비면책 채권의 문제. 채무자가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법 566조 각호에 규정된 비면책 채권에 대한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죠. 그중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그 경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의 행위로 발생한 채권을 명책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에 별다른 의문이 없죠. 그러나 조세 채권은 공익성과 공공성을 감안하더라도 이를 예외 없이 비면책 채권을 규정한 것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본바 같이 의문이 있다.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등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임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경우 근로자, 피의 양육자 등을 보호하는 취지는 수긍이 되지만 법의 취지에 비추어 위 채권들에 대한 책임 면제를 일절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절대적인 보호 필요성이 있는지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임금하고 퇴직금, 재해보상금. 소결. 도산법적 구제수단이 계약법적 구제수단에 비하여 채무자 구제에 유리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약 준수의 원칙이 확고한 지배를 받는 계약법에서는 위기에 대응하는 법리 역시 예외로서 한계를 가지만 도산법은 채무자의 재정 상태 악화라는 위험이 발생하여 더 이상 계약이 지켜질 수 없는 상황을 전제로 하며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건 기회를 부여하는 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도산법에는 사정변경에 대응하게 입법된 제도들, 변제계획 변경, 특별면책, 재량면책 등이 있어 사정변경에 대해 유연한 접근이 가능하고 실무상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그 허용폭도 넓어지는 추세입니다. 3. 도산법에서는 법원이 직권이나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 법원이 적극적 역할에 따라 채무자는 더 신속하고 더 적은 비용으로 더 성공적으로 경제활동에 복구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들이 개인 도산 절차를 이용하기를 주저하게 되는 유무형의 불이익, 법령상 결격사유, 차별적 시선 등과 채무자의 새로운 출발을 방해하는 요소들, 불성실한 신청 대리, 과다한 소송 비용, 조세 채권의 압도적 우위, 비면책 채권은 속히 극복돼야 할 과제이다. 결론. 의료진이 눈물겨운 사투를 보며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서 법률가의 역할이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된다. 인류 역사가 그래왔듯 우리는 결국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지만 불확실성과 경제적 충격이 여파하는 코로나19 종식 이후로도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개인 채무자에 대한 보호는 절실한 상황이다. 계약법과 도산법은 그 취지, 요건, 절차 및 효과 등이 서로 다르므로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렵다. 그러나 긴급한 위기 상황에서 채무자를 구제하는 기능 면에서 본다면 사적 자치와 계약 준수의 원칙이 확고한 지배를 받는 계약법적 구제수단보다는 법원의 후견적 개입이 강조되는 도산법적 구제수단이 위험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개인 도산 절차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운영은 채무자 개인에게 재건의 기회를 부여함은 물론 개인의 소득 및 고용을 증진하고 소비를 증가시켜 개인의 위험이 사회경제적 위험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국가경제 회복에도 매우 중요하다. 결국 법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된다. 개인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진다. 채무자에게 법적 구제가 제공된다고 하여 바로 안정적인 일상으로 돌아올 수는 없지만 최소한 기본적인 인간다운 생활조차 포기하는 상황은 막을 수 있다. 그리고 개인을 지키는 힘이 결국 우리 사회 전체를 지키는 원동력이 되어 자금의 위기 상황에 남길 막대한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어려운 시기 법률가에게 주어진 역할이자 사명일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뒤에는 이제 창고 문헌이죠. 주석 채무자회생법도 나왔네요. 한국회생사법행정학법. 이것도 필요하면 좀 살볼 필요가 있죠. 주석 채무자회생법. 이상 논문 읽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